생산의 주역이자 원동력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죠. 부천노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천노총 신임 의장이신 김준영 의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인가요? 지난달 11월 30날 부천노총의 13대 의장님이 되셨는데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예, 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89%의 투표율에 93.5%라고 하는 높은 지지율이 많은 분들은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깨가 많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것만큼 좀 더 열심히 3년 임기 동안 일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부천에서 생활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91년도에 부천에 왔으니까 지금 약 만 14년 정도 됐습니다. 예, 한 14년 동안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해오셨는데 그간의 생활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워낙 바쁘고 허겁지겁 살아와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14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노동운동도 해야 되고 해서 다양한 일도 해보면서 살아온 게 저한테는 지금 큰 자산이고요. 특히 91년 당시 부천 특성상 대규모 사업장은 없지만 중소형제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노동조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경험을 했던 게 지금껏 제가 노동운동을 해오는 데는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4년 동안의 지역에서의 경험들이 지금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신 만큼 그런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의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노동운동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대규모 산별로 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산별로 전환되더라도 조금은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많고 소규모 노동조합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규모 산별에서는 대정부를 상대로 법안 개정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기에는 좀 장점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개별 작은 사업장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좀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는 별도의 산별론의 틀을 조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천에서 노동조합들이 제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작은 사업장들의 하여튼 새로운 모범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현재 부천노총의 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부천노총은 35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한 3,700~800명 정도 됩니다. 저도 부천노총 집행부로 9년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의장님이 8년간 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부천노총의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는 53개 타 지역 지부에 비해서 가장 개혁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온 게 부천노총인데 그런 개혁적이라는 평을 받은 반면 실제로 내실을 다지는 데는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1년 동안은 좀 웅크리고 내실을 좀 다지는 시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에는 좀 준비 기간을 거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년간은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대회나 스포츠 대회, 그 다음 각종 교육, 그 다음 토론 모임, 동아리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또 좋은 곳이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노총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설립 초기부터 우리 부천 노총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있는 복지관인데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실, 도서관, 헬스, 에어로빅, 각종 다양한 강좌들이 낮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한다라면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들도 그 다양한 사업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올해 앞으로 2005년도에 사업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복지관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는 복지관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특성상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이 새로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부천시의 재정 지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정도의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좀 주춤거릴 때가 있는데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 특히 올해는 취업 알선 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업 알선 부분은 정규직 중심에 좀 치우쳐 있고요. 사설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취업을 알선하고는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불법 파견을 소개해준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서 직접 취업알선센터를 원래 운영을 해서 우리 실업자분들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취업알선센터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취업알선센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경기 침체나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사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그런 그 노동단체에서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87년 이후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억눌렸던 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면서 87년 당시부터 한 2, 3년간의 노동운동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각인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노동조합들도 큰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좀 우리 노동운동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소 과격하다든지 급진적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받아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거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 좀 부드럽고 완화된 느낌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자들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구보다는 좀 또 다른 요구들로 하여튼 내년 그 단체 교섭들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단지 좀 우려가 있다라면 우리 택시 노동자들은 지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격감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늘어나는 하여튼 대리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이 워낙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업주랑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여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부천시 산하의 녹지공원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일용직 분들이 노동조합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지금 2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일부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지급치 않고 있어서 그게 혹시 내년 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생산직 조합에서는 주로 정규직들을 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고민, 그 다음 경영을 조금 더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민,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게 일자리 나누기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내년 단체 교섭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려했던 택시나 부천시의 문제만 좀 해결된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천시 노사정 협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부천이 노동운동에서는 좀 전국 최초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히 노사정 협의회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 기구입니다. 부천시 특성상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실제로 부천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그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은 약간 상대적으로 낮지만 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좀 고민들이 노사정 협의회에서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우리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그래서 좀 공해가 없는 사업이라면 이전하지 않고 부천에서 새로운 공단 부지들이 좀 마련돼서 이전하지 않고 잘 부천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좀 만드는 그런 고민들이 노사정 협의회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일환으로 하여튼 당장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노사정 협의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 노사정 협의회 한 축인 부천노총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예, 끝으로 부천 심리나 부천 지역의 대표 업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한 60여 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87년 이후에부터가 우리 노동운동의 진짜 역사고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사업체 대표자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운동도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노총 앞장서서 새로운 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부천 시민들께서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가오는 새해 모두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같이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이죠.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봅시다에서는 부천노총의 신임 의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부천노총이 부천 지역의 노동문화를 한 단계 더 높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봅시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